어떻게 보면은 의아할 수 있는 사유가 신규 계정인 경우에도 비활성화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메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 매체인데, 신규 계정의 경우는 얘네 기존의 광고도 잘 돌리지도 않고 이력도 없는 애들이 갑자기 막 돈을 쓰면서 광고를 돌리네, 얘네 뭔가 신뢰할 수 없어 해서 처음에 바로 비활성화를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홍스택 대리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메타 광고 관련해서 광고주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저번 영상이 나간 이후로 뭐 이것도 알려달라, 저것도 알려달라 좀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뿐만 아니라 이 아래 이제 연락처나 선택 포인트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이게 궁금했었는데 영상에서는 따로 다뤄주질 않으시네 하는 내용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별도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이제 나간 이후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왔었는데 이것도 궁금하다, 저것도 궁금하다, 굉장히 좀 많은 그 문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문의가 메타 광고 중에서 바로 이 비활성화 관련된 문의였습니다. 사실은 이 비활성화, 계정 비활성화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도 어떻게 뭐 바로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굉장히 이런 비활성화 관련 문의가 오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어쨌든 메타 내에서 어떤 기준이 이제 충족되지가 않아서 이제 그 계정이 이제 비활성화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비활성화를 어떻게 푸는지 보다는 이 비활성화가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는지 좀 이런 예방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메타 같은 경우는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는 이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 매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1인 1계정에 대한 원칙을 굉장히 이제 준수를 하게 되는데, 이 1인 1계정이 아니라 뭐 다수가 이제 하나의 계정을 이제 사용한다고 이제 메타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바로 비활성화를 이제 걸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 보통은 이제 뭐 다른 IP,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들어갔던 그 고정된 IP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카페 와이파이를 쓰면서 그 뭐 계정 로그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PC방이나 뭐 이런 데를 가서 뭐 로그인을 한다거나, 이런 뭔가 그 다중의 IP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메타에서는 이거 1인 1계정으로 항상 이 해당 IP로 들어왔던 계정인데 왜 다른 IP로 접속을 시도하려고 그러지? 이거 해킹 아니야?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비활성화를 걸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항상 로그인 하던 그 IP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는 것을 조금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면은 비즈니스 계정 내에서 그 관리자 권한, 사람 추가를 통해서 좀 관리자들의 권한을 주어서 그 해당 관리자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를 조금 권장드립니다. 특히 이게 비활성화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비즈니스 계정 비활성화가 있고, 광고 계정이나 뭐 페이지 계정, 아니면은 뭐 픽셀, 뭐 데이터 세트 계정 등등의 이제 비활성화가 있는데, 사실 이 광고 계정, 페이지 계정, 데이터 세트 계정 이 비활성화 되면은 뭐 이것도 물론 비활성화 되면 안 되긴 하지만 이 해당 계정들이 비활성화 되면은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이거는 좀 초기에 이런 이의 신청이나 이런 뭐 검수 요청 등을 통해서 풀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데, 문제는 이 비즈니스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정말 소위 말해서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일단은 비즈니스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면은 애시당초 로그인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그 검수를 이제 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활성화되어 있는 버튼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내에 있는 이제 기능 신고를 통해서 이제 비활성화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하는데, 요 기능 신고 같은 경우는 기본 짧으면은 뭐 몇 주에서 길면은 뭐 3달, 4달, 뭐 1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즈니스 계정이 비활성화되면은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비활성화가 되지 않도록 그 전에 조금 메타에서 요구하는 이런 권장 사항들을 최대한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광고 계정, 페이지 계정, 데이터 세트 계정 같은
이 애들이 이제 비활성화가 걸릴 때는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이제 비활성화가 걸리게 되는데, 가장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의아할 수 있는 사유가, 신규 계정인 경우에도 비활성화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메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 매체인데, 신규 계정의 경우는 얘네 기존의 광고도 잘 돌리지도 않고 이력도 없는 애들이 갑자기 막 돈을 쓰면서 광고를 돌리네, 얘네 뭔가 신뢰할 수 없어 해서 처음에 바로 비활성화를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의 신청을 하면은 대부분은 풀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광고 이제 문제는 이거죠. 광고 세팅을 하고서 잘 돌아가겠지 이러고서 계속 놔두고 있다가 한 뭐 일주일, 2주 뒤에 잘 돌아가고 있나 해서 딱 봤더니 비활성화가 이제 걸려 있는 거죠. 광고가 그동안 계속 안 돌아가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광고 세팅을 하고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하셨으면은 주기적으로 뭐 원래 항상 잘 보긴 해야겠지만 좀 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결제 수단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그 추가된 이제 결제 수단에서 돈이 이제 후불 개념으로 빠져나가는 식으로 이제 많이들 진행들 하시는데, 이 뭐 결제 수단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제가 좀 지속적으로 안 되는, 뭐 실패가 뜨는 이런 경우에도 비활성화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희가 뭐 기획한 소재나 뭐 이런 세팅한 뭐 광고의 어떤 그 소재가 조금 메타에서 권장하는 그런 운영과 이제 맞지 않는 컨텐츠를 기획을 해가지고 이게 좀 위반이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비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소재에 대한 반려가 계속해서 조금 반복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도 비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메타에서 광고를 돌리려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게 광고 계정과 페이지 계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광고 계정에서 이제 광고 세팅을 하면서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같이 연동을 하게 되죠. 이 연동한 이 페이지도 비활성화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이제 페이지 계정이 비활성화가 걸리게 되는데, 요것도 좀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게 페이지 같은 경우도 막 좋아요도 별로 없고 사용자들의 참여도 별로 없는 신규 페이지가 갑자기 돈을 쓰면서 광고를 돌린다고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이제 메타에서 판단을 하고서 이것도 바로 이제 비활성화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 같은 경우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그냥 뭐 광고를 돌리기 위해서 그냥 하나 띡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뭐 이미지도 많이 올리시고 뭐 좀 사용자들의 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페이지 계정에서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면은 사실상 뭐 진짜 급하게 광고를 돌려야 하는데 비활성화 걸려버리면 굉장히 좀 난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새 계정을 만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비활성화된 계정의 정보를 새 계정으로 뭐 똑같이 이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정보나 이런 것도 다 동일하겠죠. 그렇게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페이스북 메타 시스템 측에서 얘네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비활성화를 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만들었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시스템 그런 운영 위반 회피로 메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비활성화 걸리는 사유가 굉장히 많으니까 비활성화 걸렸다고 해가지고 뭐 계정을 새롭게 만들고 파고, 물론 이것도 해결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비활성화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정말 뭐 신규 계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렸다면은 바로바로 이런 검수 요청이나 이의 신청 등을 통해서 최대한 이 비활성화를 최소화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활성화 걸린 이후에 이제 그 검수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신분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죠. 신분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해당 광고 계정의 소유주의 신분증을 첨부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 첨부를 할 때도 보통은 이제 대행사 직원분들께 이런 막 신분증 사본을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대신 좀 요청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소유주가 직접 이런 신분증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전송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활성화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문의를 받았던 게 결제 한도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뭐 CBO나 ABO나 이렇게 캠페인 1일 예산을 설정을 할 때 저희가 애시당초 이제 내부적으로 측정한 광고 예산이 있겠죠. 뭐 1예산 뭐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있는데, 나는 이번 달 광고를 300만원을 돌릴 거야. 그래서 1예산을 뭐 10만원으로 설정을 해놔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 계정 다 만들고, 비즈니스 계정 다 만들고, 페이지 계정, 인스타 계정 다 만들어서 연동시키고,
다 했어요. 다 하고서 이제 세팅을 했는데 이게 광고를 다 세팅을 하고 돌리는데 이게 처음에 설정한 1, 2선 10만 원이 타는 게 아니라 막 뭐 22,000원, 23,000원 이렇게밖에 안 타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안 타지? 머신러닝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다리면 되겠지 했는데 막 계속해서 이 결제 한도가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았는데, 이 결제 한도가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타에서 이런 신규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계정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계정이라고 판단된 이 광고 계정에서 갑자기 많은 돈을 쓴다? 아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한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예산에 대해서 이제 리밋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니네 계정은 처음에 뭐 1일 예산 최대 뭐 22,000원, 23,000원 이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 대신에 니네가 계속해서 광고를 잘 돌리면서 결제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이 결제 한도를 점차적으로 늘려줄게가 이제 메타에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진행을 같이 도와드렸던 광고주님의 결제 내역입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1, 예산을 막 25,000원, 3만원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결제가 되는 내역을 보면은 14일에 2,700원, 2,700원, 2,858원, 2,7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쫌쫌따리 결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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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결제가 되는데 이렇게 1, 예산을 설정을 해놔도 이런 식으로 계속 소액으로 결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메타에서 이제 너네 계정 신뢰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카드 결제 안 해줄 거야. 대신에 이렇게 소액으로 조금씩 결제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추이를 보면서 계속 늘려줄게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2,700원으로 시작했다가 결제가 잘 되니까 중간에 실패가 한 번 있긴 했죠. 뭐 결제가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다음 날에 5,000원으로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잘 하네. 그래서 다음 날에 7,500원, 22,500원. 그리고 다음 날에 17,500원, 막 25,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점점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결제 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결제 수단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고 조금씩 이제 메타의 어떤 신뢰를 받는 그런 이제 계정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점차 한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거는 뭐 대행사에 문의를 하셔도 사실 대행사 측에서 이 한도 자체를 늘려줄 수는 없고요. 이거는 메타 시스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행사에 아무리 문의를 하셔도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메타 고객센터 측에 문의를 하더라도 메타 그 이제 고객센터 상담원 분들도 뭐 답답하신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가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결제를 뭐 잘 해주시면은 앞으로 뭐 더 오를 거다라는 답변밖에 사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광고를 조금 깔끔하고 제대로 잘 진행을 해주시는 것밖에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제 한도도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메타 관련 얘기를 했는데 구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구글 검색 광고가 굉장히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에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노출되는 그런 광고들이 좀 성과가 많이 좋다는 그런 소문들을 이제 많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서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뭐 구글 검색 광고 쪽으로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검색 광고 뭐 좋죠. 굉장히 좋은 광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문의들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구글 검색 광고의 관리적인 내용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진짜 이틀 밤을 샐 수도 있는데 간혹가다 보면은 구글 검색 광고를 기존에 이제 관리를 하셨던 어떤 광고주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이전 대행사에서 뭐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거나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네이버 검색 광고랑 굉장히 비슷한 로직으로 세팅을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처럼 뭐 키워드별 입찰가를 뭐 설정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뭐 그런 키워드들을 다 그냥 몽땅 구글 그 검색 광고 그룹에 때려넣고 그러고서 다 일치 검색으로 검색 유형 다 맞추고 그렇게 이제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맞습니다. 이게 100% 무조건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구글 검색 광고과 네이버 검색 광고는 애시당초 로직 자체가 너무나도 다른 광고이기 때문에 이 로직 자체가 다른 광고 매체를 네이버 똑같이 관리를 한다
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구글 검색 광고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다소 이제 비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이들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구글 검색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외 키워드 관리입니다. 물론 뭐 전환 추적 뭐 이런 뭐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체크의 유무 뭐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한데 사실상 검색 광고라는 거는 키워드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뭐 GDN 같은 경우는 뭐 키워드 콘텐츠 타겟팅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검색 광고에서 키워드를 빼놓고서는 광고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퍼포먼스를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외 키워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키워드를 다 등록을 해놓고 일반적으로 메인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해놓고 초기에 이제 검색 유형을 확장 검색 유형으로 다 맞춰 놓으면은 이 구글 AI에서 이 해당 키워드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말 다양한 키워드들을 이제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하루 정도 돌려보면은 이제 그 매칭되는 키워드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확인하는 방법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지금 관리를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 이제 광고주님의 보고서인데 제가 등록한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검색어가 있고 검색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색 키워드는 내가 실제로 등록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검색어는 이제 실제 매칭되어서 검색 사용자에 의해서 검색된 키워드입니다. 검색 키워드는 내가 실제로 그 구글에 세팅을 하면서 등록한 키워드들이고 검색어 같은 경우는 이 해당 검색 키워드를 확장 검색 유형으로 세팅을 했을 때 이제 구글 AI 판단에 의해서 실제로 매칭된 검색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해당 업체는 이제 렌터카 관련 이제 업종인데 제가 그 등록한 키워드는 렌터카 검색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등록을 했어요. 실제 이제 노출된 검색어는 뭐 15인승 승합차 렌트, 뭐 2박 3일 렌트카 비용, 뭐 20살 렌트카 이런 식으로 뭐 매칭이 되어 있는데 뭐 20살 렌트카, 15인승 승합차 렌트 어느 정도 연관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뭐 강릉 렌트카 가격 이게 앞에 뭐 지역이 갑자기 붙네. 우리는 뭐 업체가 서울에 있는데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이 뭐 강릉 렌트카를 찾진 않겠죠.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강릉 렌트카, 뭐 경주 렌트카, 거제 렌트카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참 그나마 다행히 렌트카만 붙었는데 이 렌트카랑 포함된 키워드가 아니라 아예 완전 다른 키워드가 매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제 구글 검색 광고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신다면 저희가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키워드에 설정한 입차익가와 품질수에 따라서 파워링크 영역 내에서 실시간 그 입차익가 경쟁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의 어떤 입차익가들은 실시간으로 적용을 하면서 순위에 대해서 어떤 그 모니터링을 이제 계속하게 되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키워드별로 입차익가를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껏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평균 CPC 상한선을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다 보니 이렇게 키워드별로 입차익가를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록한 메인 키워드에 실제로 어떤 검색어가 매칭이 됐는지를 판단을 하면서 이 검색어의 어떤 그 제외 키워드로 관리를 해주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키워드만 쫙쫙쫙 등록을 해놓고 이런 제외 키워드, 제외 검색어 관리를 하나도 안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요거 검색 키워드 이 기능 꼭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검색 광고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전환 추적이 없이 그냥 광고를 단순하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구글에서 진행되는 모든 광고 자체는 이런 스크립트 전환을 기준으로 머신러닝이 돌아가면서 광고의 어떤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환 추적, 뭐 그런 스크립트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은 같이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환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이런 좀 개발적인 부분이나 이런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 영역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 좀 전환 이벤트, 전환 추적 이런 게 설정하기 많이 어려우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대행사 측에 문의 주시면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 나온 김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요? 구글 애즈 전화는 어떻게 잡나요? 요거 같은 경우도 문의가 좀 많이 오긴 했었습니다. 이게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프리미엄 로그 분석 신청해가지고 NHN 데이터에 그냥 요청하면은 알아서 다 해주기도 하고, 뭐 에이스 카운터, 뭐 디파이너리 뭐 이런 기타 분석 툴 업체 같은 경우들도 전화해가지고 뭐 대행으로 해주세요 하면은 다 해주는데, 이 구글 애즈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스크립트나 뭐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태그 매니저 이런 것들 활용을 해가지고 전환값을 잡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실제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뭔가 그 전환이 잡히고 있는지, 구글 애널리틱스는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구글 애즈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진짜 한 5강 정도는 진짜 잡고서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정말 간단하게 이 로직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구글 애즈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크게 3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글 애즈 계정, 광고 계정이죠. 두 번째는 구글 애널리틱스 GA4죠. 세 번째는 구글 태그 관리자 GTM이죠. 이 3가지의 플랫폼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구글 애즈 같은 경우는 소재, 키워드, 뭐 캠페인, 타겟팅 등등에서 좀 광고 집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팅이 이루어지고, 뭐 구글 애널리틱스 GA4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팅된 광고 집행에 대한 어떤 조금 세부적인 딥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툴이고, GTM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고객의 모든 활동들을 이 태그, 트리거, 변수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치상으로 데이터화를 해서 뭐 구글 애즈에 전송을 하든 GA4에 전송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죠. 가끔 GTM을 데이터 분석 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건 태그를 관리해주는 플랫폼이지 뭐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런 지표를 보여주는 툴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3가지 요소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 구글 애즈 광고 계정 내에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가장 크게 보면은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호스팅사나 뭐 저희 뭐 그 카페24나 이런 데서 막 그 구글 애즈 연동해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구글 애즈, 구글과 관련된 구글 애즈, GA4, GTM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는지만 조금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보자면은, 첫 번째는 구글 애즈랑 GTM 연동입니다. 연동. 이 구글 애즈랑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지 않고 구글 애즈랑 구글 태그 매니저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전환값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구글 애즈의 전환값을 보시면은 이제 그 전환 이벤트의 전환 아이디랑 뭐 그 전환 라벨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글 태그 매니저의 전환 링커라는 개념을 통해서 먼저 전환값에 대한 이벤트를 잡고, 그리고 태그 매니저에서 전환 태그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글 애즈랑 구글 태그 매니저를 연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글 애즈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여기에 GA4가 끼고, 그리고 GTM이 껴서 이렇게 3가지 플랫폼을 연동시키는 방법인데, 사실 제일 널리 쓰이는 방법이긴 합니다. 이게 처음 딱 한 번만 고생을 하면은 그 이후에 그런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간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글 애즈, GA4, 구글 태그 매니저 요 3가지를 이제 연동을 시키는 건데, 요거는 이제 구글 계정을 좀 같이 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구글 애즈 들어오신 다음에 도구 및 설정에서 전환을 누르시고, 그리고 새 전환 액션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 앱, 전화통화, 가져오기와 같은 추적 전환 유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져오기를 누르시고 보시면은 가져올 항목을 선택하세요에 GA4, 뭐 UA, 타사의 분석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여기서 구글 애널리틱스 4 속성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파이어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건지 아니면은 기타 데이터 스트림 웹으로 연동한 그 웹사이트 데이터를 갖고 올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웹 선택하시고 계속을 누르시면은 저희가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설정한 전환 이벤트들이 이제 여기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시세 조회를 나는 뭐 이벤트를 갖고 와볼래? 이거 체크하시고 가져오기를 계속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웹 전환 액션 한 개를 가져왔습니다 가 뜨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먼저 구글 태그 매니저와, 그러니까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 제공하는 공통 스크립트를 설치를 하고, 스크립트 설치는 요거 한 번만 진행되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태그 매니저 공통 스크립트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수 변수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 연동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연결된 계정으로 구글 애즈를 같이 연동을 시켜서 요 세 개를 다 묶어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사실 제일 뭔가 다 묶여 있어가지고 할 것도 많고 되게 번거로울 것 같긴 하지만, 오히려 요 두 번째 방법이 가장 간단하다는 거 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글 애즈랑 GA4랑 연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진 않았는데,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통 스크립트를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공통 스크립트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진행을 하는 건데, 저는 굳이 이렇게 사용하진 않았어요. 굳이 태그 매니저 있는데 이거를 각각의 전환 페이지에 설치를 하는 리소스를 굳이 부담하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요거는 제가 따로 진행은 하진 않았었는데, 이게 GTM 사용하지 않고 그 GA4에서 제공하는 그 gtag.js 그 범용 사이트 태그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구글 GA4에 있는 데이터를 구글 애즈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전환을 추적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구글 애즈에 있는 스크립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전환 추적을 하는 방법입니다. 구글 애즈 자체에서도 제공하는 그 gtag.js가 있는데, 그 범용 사이트 태그를 설치를 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이벤트 스니펫 등을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건데, 사실 저도 구글 애즈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애시당초 설치를 할 거라면은 저는 차라리 처음에 구글 태그 매니저에 있는 공통 스크립트 하나만 설치를 해서 이후에 뭔가 다양한 유지보수 활동을 할 때 뭔가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고 뭐 수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의 구글 태그 매니저 안에서 그냥 태그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제일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간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글 애즈는 이런 식으로 전환을 잡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저게 뭔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것도 저희 측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재 교체 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메타 광고나 뭐 구글 광고를 돌리게 되면은 뭐 이미지 배너를 이제 소재로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세팅을 해서 광고를 돌릴 때도 있고, 뭐 영상 소재를 쓸 때도 있는데, 도대체 이 소재를 언제 얼마마다 바꿔야 되는 거지? 라는 문의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져 있는 주기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바꾸고 싶을 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바꿔야 할 때 바꾸면 됩니다. 이게 또 궁금해요. 바꿔야 할 때가 그래서 언제냐? 라고 많이들 이제 물어봐 주시는데,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바꿔야 할 때라는 거는 성과가 떨어지는 그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실제 제가 이제 광고를 돌리고 있는 그 메타 대시보드 데이터로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딱 보니까 이제 잠재고객 인스턴트 양식으로 이제 돌리고 있는 그 광고 세트죠. 보면은 뭐 결과가 이렇게 쭉쭉 있고, 결과당 비용으로 딱 봤을 때 뭐 첫 번째 소재는 18,600원, 세 번째 소재는 17,000원, 16,000원, 14,000원 이렇게 좀 만원대, 15,000원, 16,000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밑에 뭐 22,400원, 뭐 24,668원 이렇게 조금 결과당 비용이 갑자기 좀 뛰는 그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재 같은 경우는 그냥 두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너무 좀 성과가 빠그러진다고 하면은 끄던가, 이때 좀 전체적으로 만약에 소재에 대한 성과가 좋지가 않다면은 이때 이제 뭔가 소재에 대한 다시 새로운 기획이나 구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물론 그 전에 다양한 좀 데이터 지표들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소재의 문제인가, 아니면 뭐 타겟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뭐 그런 시간대나 뭐 그런 노출 지면 뭐 이거의 문제인지 전반적인 데이터는 한번 봐야겠지만, 소재를 언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딱 그 기준을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소재에 대한 어떤 성과가 하락하고 있을 때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과가 좋은 소재를 사실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근데 성과가 좋은 소재를 계속 이제 돌리고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찍다가
갑자기 하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저희는 이제 이런 경우를 소재의 어떤 피로도에 의해서 성과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동일한 소재를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이 해당 소재로 반응이 있던 뭐 소비자들은 이 소재를 보고서 광고를 타고 유입을 했고, 그리고 상품을 이제 구매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한 이후에는 사실 이 광고를 봐도 큰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구매를 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해당 소재가 계속해서 뭔가 이미 상품을 구매했고 더 이상 이 상품의 이 소재의 어떤 소구에 별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계속해서 노출이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성과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가 떨어지는 요 시점에 딱 소재를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재를 사실 굉장히 자주 만들고 자주 기획을 하고 뭐 자주 세팅을 해주면은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소재를 막 바꾸고 하는 게 굳이 성과가 좋은 소재를 막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소재를 그냥 아무 때나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잘 한번 기획을 해서 세팅을 해보고 돌렸는데도 이게 성과가 아무리 봐도 잘 안 나와. 그리고 보니까 클릭률도 굉장히 낮다. 그러면 어쨌든 클릭률 자체가 낮다라는 거는 이 해당 소재가 노출되는 이 소비자들한테 별로 반응을 이제 못 이끌어낸다는 거니까, 뭐 그런 클릭률을 보면서도 소재를 바꿀 수 있겠죠. 어쨌든 뭐 클릭률이나 뭐 로아스나 뭐 전환당 단가나 전반적으로 성과라는 이 데이터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성과가 좀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바꿔주시는 거를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메타 구글 관련해가지고 좀 광고주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많이 여쭤보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광고를 실제 돌려보면은 진짜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성과는 왜 안 나오지, 잘 나오면 성과가 이건 또 왜 잘 나오는 거지, 이런 뭔가 인사이트를 내는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원인 그리고 해결책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공부하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광고 대행사가 있는 거고요. 이런 좀 뭔가 어려움이 있으실 때 저희 측에 이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사팀 옹스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